김혜정은 64세의 나이에 마침내 자신이 인생의 사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때 깊이 사랑했고 또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남편 황청원의 고백은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이나 위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 대신 이미 지친 그녀의 마음을 깊이 베어버린 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김혜정에게 슬픔은 컸다. 과거에 잃은 것 때문만은 아니었고, 사랑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인생이 그녀의 영혼에 새긴 상처를 지울 수 없다는 혹독한 진실 때문이기도 했다. 김혜정의 인생은 두꺼운 책과 같아 매 페이지마다 눈물과 자존심, 끝없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 고백이 왜 그녀를 그렇게 상처 입혔는지 이해하려면 그녀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세계는 비극과 투쟁, 이루지 못한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61년 서울의 중산층 동네에서 태어난 김혜정은 단순하지만 희망찬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엄격한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인생은 극복해야 할 도전의 연속이라고 항상 그녀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헌신적인 주부였으며 그녀에게 예술에 대한 감성과 사랑을 심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김혜정은 어린 시절부터 섬세한 영혼을 보였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창가에 앉아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10살 때 피아노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레슨은 부모님이 2년 동안 모아두었던 선물이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 피아노 건반은 그녀가 어린 시절의 기쁨부터 항상 사랑받고 싶어 했던 어린 소녀의 형언할 수 없는 슬픔까지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세의 나이에 명문음악학원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중요한 피아노 독주회에 가던 중 김혜정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은 통제력을 잃고 그녀의 채 충돌했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왼손은 심하게 손상되었고 신경도 끊어져서 이전처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김혜정에게 다시는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연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김혜정은 바로 울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꼼짝 않고 앉아 창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치 온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 흐느낌이 아닌 조용한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마치 그녀가 젊은 시절에 키웠던 꿈에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그 사고는 김혜정의 인생에서 일련의 큰 슬픔의 시작이었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크고 깊은 아픔은 1999년 그녀의 외동딸 황수진 씨를 잃은 일이었습니다. 1990년생인 수진은 김혜정의 인생의 빛이다. 그녀는 어머니의 예민함과 아버지 황청원의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수진이 7살 때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김혜정은 직장, 친구, 심지어 남편과 함께하는 희귀한 순간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수진이 좋아하는 아동 도서를 읽어주고 예전에 낡은 피아노로 작곡한 자장가를 부르고 매일 밤 기적을 기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황청원이 결혼식 날 선물로 준 결혼 반지를 팔아 비싼 항암 치료 비용을 충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세상을 떠난 그날, 김혜정 씨는 아이의 작고 차가운 몸을 꼭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병실에 있는 다른 엄마들처럼 큰 소리로 울지도 않았고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거기 앉아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수진과 함께 자신의 심장도 죽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딸의 방으로 들어가 수진이 그린 그림을 본다. 3명의 행복한 가족이 그려진 다채로운 그림들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실에 있는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앉아 멜로디를 연주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왼손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음악적 꿈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구할 수 없는 아이 때문에 울었습니다. 수진을 잃은 아픔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김혜정의 마음속에 있는 끝없는 구덩이였다. 그녀는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걸까? 그녀가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녀는 피아노를 치는 꿈을 잃는 것이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살과 피의 일부를 잃는 것이 그보다 1000배나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황청원 역시 고통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멀어져서 종종 자신의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김혜정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투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지만 한때 그들 사이에서 불타올랐던 사랑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2003년에 그들은 이혼했습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라 둘 다 어둠이 가득한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혜정 씨에게 가장 큰 슬픔은 아이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믿었던 가족을 잃은 것입니다. 김혜정은 인생이 상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19세의 사고를 당한 후 피아노를 포기하고 새로운 길, 즉 글쓰기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풍부한 상상력과 타고난 예민함으로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잡지사와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초창기는 일련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편집자들은 그녀의 작품이 너무 어둡고 무겁고 독자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한 편집자는 그녀에게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당신은 마치 온 세상이 당신을 반대하는 것처럼 글을 쓴다. 누가 그런 글을 읽고 싶어 하겠는가? 그 말은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결의의 불을 지폈습니다. 김혜정 씨는 생계를 위해 서울 외곽의 작은 서점에서 일한다. 낮에는 그녀는 카운터 뒤에 서서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서 있지만 밤에는 비좁은 아파트로 돌아와 오래된 나무 책상에 앉아 희미한 불빛 아래서 글을 쓴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손이 떨릴 때까지 지쳐 있을 때까지 글을 쓴 밤도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단어로 가득 찬 페이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글은 바로 그 눈물로 자양분을 얻었고 그녀의 고통을 독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성공은 1985년 그녀의 단편 소설 보름달 아래가 유명 문예지에 게재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작은 것들, 즉 희미한 달빛, 지나가는 바람, 낯선 사람의 미소에서 희망을 찾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김혜정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황청원과 결혼한 지 이듬해인 1989년 첫 소설 피아노 건반에서 들려오는 메아리를 발표했다. 이 책은 19세의 나이에 사고를 당한 후 고통을 극복해 온 그녀의 여정에 대한 자서전적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글은 그저 이야기가 아니라 꿈을 이뤘지만 일어설 방법을 찾은 한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이 소설은 큰 인기를 얻어 첫 해에 10만 부 이상 팔렸고 그녀는 이로 인해 명성을 얻고 더욱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혜정의 커리어가 항상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니다. 수진이 죽은 후 그녀는 오랫동안 우울증에 빠졌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을 때마다 빈 페이지만 응시하며 마치 모든 영감이 수진과 함께 자신을 떠나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어느 날 그녀는 절망에 빠져서 쓴 200페이지 분량의 원고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원고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고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주위에 종이 조각들이 떨어졌고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울면서 자신이 다시 창조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남편이었던 황청원은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김혜정에게 글쓰기는 단순한 직업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글쓰기는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다. 그녀의 2005년 복귀는 기억에 남는 이정표였습니다. 소설 구멍 난 심장은
수진에 대한 헌정으로 탄생했다. 이 책은 자식을 잃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녀의 외로운 나날들과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녀의 노력을 담고 있다. 그녀의 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눈물이고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녀의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녀는 다 읽었지만 그 책을 다시 읽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 책이 떠올리게 하는 기억을 견뎌낼 수 없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책이 출판되자 상업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구멍 난 심장은 1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 김혜정의 이름을 국경 너머로 알렸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녀의 경력의 정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수진을 모든 대사에서 살아있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김혜정은 계속해서 글을 썼으며 각 작품은 그녀의 복잡한 영혼의 일부였습니다. 2010년작 어둠과 빛은 고통과 희망 사이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고 2018년작 이름 없는 나날은 노년의 외로움을 그린 작품이다. 그녀는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결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책 한 권은 싸움이며 눈물 한 방울은 창작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64세가 된 지금도 그녀는 책상에 앉아 있고 나이 때문에 손이 떨리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여전히 그녀의 눈은 빛난다. 김혜정에게 글쓰기는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글쓰기는 그녀의 호흡이며 삶을 마주하는 방식입니다. 김혜정은 명예나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가 갈구했던 것은 책 판매도 호평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녀를 칭찬하기,